내가 피부 좋았을 때도 이만큼 부드러운 적이 있었나? 와, 지금이 내 전성기인가? 이마에 좁쌀여드름 같은 게 몇 개 났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며칠 발랐는데. 그래서 이게 좁쌀도 좋아지게 하네? 솔직히 20대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30대 넘으면 갑자기 얼굴이 처진 것 같고 모공도 커진 것 같고 이러면서 엄청 후회하게 되거든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비싼 화장품이나 한 번에 확 좋아지는 비싼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근데 피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건 평소 내가 꾸준히 하는 습관들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부샵 원장으로서 1000명 넘게 관리하면서 알게 된 피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들과 제가 직접 효과봤던 피부 좋아지는 꿀팁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 먼저 피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걸 먼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객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원장님, 저는 비싼 관리도 받고 비싼 화장품도 사용하는데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생활 습관이 엉망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피부 건강이 줄줄 새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거 쏟아부으면 뭐예요?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중요한 습관 중에 첫 번째는 잠이에요. 잠이랑 피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잠을 잘 자는 게 피부에 정말 중요해요. 저도 한창 바쁠 때는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나가느라 항상 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잠깐 피곤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피부가 엄청 상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다크서클은 기본이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모공이 늘어나 보여요. 그리고 또 각질 탈락 주기도 느려져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여드름 같은 트러블도 쉽게 올라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는 밤사이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가 가장 골드타임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콜라겐이 생성되고 손상된 피부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다음날 피부가 촉촉해지고 생기 있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 평소 숙면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잠이 원인일 수 있어요. 몇 시간 못 자고 아침에 얼굴 보면 꼭 출근해서 꼭 한 소리를 듣거든요. 잠 못 잤냐? 얼굴 왜 그러냐? 피곤하냐? 이런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템을 무장을 하는데 이 눈이 따뜻하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올리브영 가면 되게 많은 종류로 팔아요. 이게 아이 마스크예요. 그래서 핫팩 같은 건데 여기 눈을 찜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따뜻하니까 잠이 저는 잘 와서 만약에 잠이 너무 안 온다 하면은 이 아이템을 이렇게 장착하고 일찍 자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한 40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냥 기분 좋은 따뜻함 정도라서 그냥 잠이 조금 노곤노곤하게 오게 도와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렇게 컴퓨터, 핸드폰 이런 스마트 기기에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눈 찜질도 돼서 눈이 좀 편안해지고 다음날 아침에도. 그래서 만약에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거 구매하셔서 잠을 좀 푹 주무시면 눈에도 좋고 숙면도 하고 피부에도 좋고 일석삼조니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피부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특히 빵이나 면, 튀김같이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여드름이 잘 생기게 되고 피부 노화도 빨라지게 돼요. 이거는 진짜 피부 전문기관 원장님들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위해선 먼저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자주 먹지 않는 게 좋고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했는데 피부가 좋아졌다. 그 이유가 건강한 식단이 유지가 되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평소 샐러드나 과일같이 건강한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초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일 바르는 기초 제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 좋아지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 중에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기초 제품을 막 5개에서 6개 이상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객분들이 오시면 가장 먼저 교정해드리는 게 화장품 다이어트인데요. 말 그대로 화장품을 다이어트해서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기초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너무 많은 성분을 얼굴에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초 제품 종류가 많으면 자연스레 내 얼굴에 바르는 성분 개수가 많아지겠죠.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여러 가지 성분을 많이 바르니까 내 피부에 좋겠지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면 피부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피로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또 기초 제품들에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제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소량일 때는 피부에 문제가 전혀 없지만 그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피부에 그 방부제들이 막 많이 쌓이면서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기초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스킨과 토너 이 둘은 역할이 같아서 한 가지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럼, 앰플, 에센스 종류가 있는데 얘네는 기초 제품 중에 좀 더 특정 기능에 특화된 제품들이에요. 농도에 따라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역할은 같기 때문에 이 중 한두 가지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피부에 좀 더 특별한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럼 2개 정도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근데 내가 피부가 예민해져서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긴 상태다? 그럼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션과 수분크림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마지막에 보습막을 씌워주는 역할로 이 중 한 가지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토너나 스킨 중 하나만 바른다. 세럼, 앰플, 에센스 중 내 상태에 따라 한두 가지만 바른다. 로션과 수분크림 중 하나만 바른다. 이렇게 총 3, 4가지 정도만 발라주셔야 피부에 무리 없이 기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꼭 써야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피부 좋아지는 습관 4번째는 바로 레티놀이에요. 피부가 좋은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레티놀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피부관리사로서 화장품 성분 딱 한 가지 추천할 수 있다면 레티놀을 꼽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오랜 출장 등으로 피부관리 장기간 못 나오시는 고객님이 있으면 레티놀은 꼭 챙겨가라고 말씀드릴 정도예요. 특히 30대 이후이신 분들이라면 이 레티놀 성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모공 늘어짐, 색소 침착, 피부 탄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레티놀이 이 3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레티놀은 연구에도 사용될 만큼 화장품 업계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은 성분인데요. 레티놀의 가장 큰 역할은 피부 턴오버 주기를 촉진시켜준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크게 4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에서 생성된 새로운 피부가 위로 올라오고 맨 위로 올라간 오래된 피부는 각질로 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레티놀이 오래된 피부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피부를 생성해서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30대 이후가 되면 피부 턴오버 속도가 노화로 인해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칙칙해지고 색소 침착이 오래가게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서 색소 침착 개선과 피부 톤을 밝게 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효과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 이 효과 때문에 사용하는 게 크긴 하거든요. 바로 모공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공을 줄여줄 수 있냐면 모공이 늘어나는 2가지 이유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피부 노화인데요. 모공이 피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 피부가 탄력을 잃고 늘어지면 모공도 같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늘어나고 모공끼리 연결되어 보이면 그게 주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가짜 주름이 내 얼굴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레티놀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탄력을 유지해줘서 모공이 늘어나는 걸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2번째는 피지량인데 모공은 피지가 분비되는 피지샘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량이 많아지면 모공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물이 나오는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물이 졸졸졸 나오면 호수 입구가 늘어날까요? 아니죠. 근데 반대로 물이 콸콸콸콸 계속 나오면 어떨까요? 호수가 점점 넓어지겠죠. 이런 원리로 모공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티놀이 피지량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지는 걸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처럼 모공이 고민이라면 이 레티놀을 꼭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워낙 시중에 레티놀 제품이 많다 보니까
보니까 어떤 걸 골라서 사용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이오페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서 모공 그리고 잔주름, 특히 목주름 같은 게 눈에 좀 더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놀 제품을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 막 찾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이 아이오페라는 브랜드는 레티놀로 원래 유명한 브랜드여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은 올리브영 에센스 전체 판매 1위인데다가 저랑 같은 피부 전문가들이 인정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믿음을 갖고 사용해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꾸준히 일주일 정도만 발라줬더니 바로 효과가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피부결이 진짜 확실히 달라졌고 그리고 좀 톤도 밝아졌다라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피지량도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원래 코 피지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지 연화제로 녹여줬는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 일주일 됐을 때 이번 주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럴 만큼 피지량이 줄어서 진짜 피지량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제가 목주름 신경 쓰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에도 발라줬거든요. 근데 목이 부드러운 걸 느끼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얼굴에만 신경을 썼지 목에는 막 신경을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목이 부드러운 거예요. 목도 부드러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처음. 그래서 피부결이 진짜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내 피부 만져보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남자친구가 부드럽다고. 그리고 세수할 때 내가 피부 좋았을 때도 이만큼 부드러운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이 내 전성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진짜 부드럽다. 세수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바르기 시작했을 때 이마에 좁쌀여드름 같은 게 몇 개 났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며칠 발랐는데. 그래서 이게 좁쌀도 좋아지게 하네? 아무래도 얘가 레티놀 성분이 각질 탈락을 빨리 시켜주니까 아마 여기도 빨리 탈각이 되면서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나이트 케어에 무조건 빼먹지 않으려고 하고 고객분들한테도 이 레티놀 제품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요즘 영업 중인 꿀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레티놀 자체가 자극이 없는 성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효과 많은 걸로 유명한 성분이지만 그만큼 피부 자극이 좀 있는 성분이에요. 제가 또 초예민 민감 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 있는 성분의 제품을 사용할 때 안 맞는 게 정말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런 자극감이 적어서 정말 좋았어요. 애초에 레티놀을 저자극으로 사용하게끔 나온 제품이라 저 같은 예민한 피부는 물론이고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이 부담 없이 쓰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놀 자극이 무섭다 하는 분들은 초반에 저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평소 사용하는 수분크림 섞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레티놀 1, 수분크림 2, 2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자극 걱정 없이 피부에 적응시킬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자극감이나 건조함이 느껴지신다면 그 위에 수분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텐데 저는 이렇게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에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충분히 효과는 있다. 사용 주기는 완전 레티놀 사용 초보자분이시라면 처음에는 2-3일 간격으로 적은 양으로 발라주시다가 적응되면 매일 사용하시고 그 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레티놀 성분을 사용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자극뿐만 아니라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레티놀은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밤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낮에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낮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레티놀의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티놀은 피부 턴오버를 촉진시켜서 각질을 빠르게 떨어져 나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을 사용하실 때는 각질 제거를 따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레티놀을 사용하면서 따로 각질
제거까지 하게 되면 피부가 너무 자극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피부 장벽까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은 모든 연령대 분들이 기복 없이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은 30대 분들에게는 정말 꼭 사용해보면 좋을 제품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0대부터 관리하고 싶은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 이 제품으로 입문해보시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지금 올영에서 할인 이벤트 한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피부 좋아지는 습관 5번째는 선크림이에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선크림을 안 바른 부위와 바른 부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처럼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노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외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고 선크림을 잘 안 바르시더라고요. 물론 매일 바르기 번거롭죠. 매일매일 선크림 바른다는 게. 하지만 그렇게 방치할 경우 앞에 보였던 사진들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폭삭 늙는 내 피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이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다 소용없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찾아서 꾸준히 매일매일 발라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올바른 기초 제품 사용과 레티놀 제품 사용, 그리고 마지막에 선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주호님은 그럼 어떤 제품 사용하세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분주하게 되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바이오믹 선크림 써주고 있거든요. 이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선크림이라서 이걸 계속 바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혼합자차고요. 백탁은 없고 발림성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잘 발려요. 마무리감은 조금 촉촉해서 여름보다는 좀 겨울철에 많이 찾는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애기들도 쓸 수 있는 선크림이라서 진짜 성분이 되게 몇 개 없거든요. 순한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선크림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습관들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다 중요한데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부는 절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비싼 화장품, 고가의 피부 관리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오늘 알려드린 이 기본적인 습관들부터 제대로 잡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 첫 번째는 숙면.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피부도 재생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 같다 싶으면 숙면부터 챙겨보세요. 만약에 숙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런 올리브영에서 파는 아이 마스크를 이용해보시고,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인데 내가 먹는 음식이 피부에 바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튀김, 빵 대신 샐러드나 과일, 비타민 같은 음식을 챙기시면 피부가 훨씬 맑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 제품 적당히 쓰기. 스킨, 세럼, 로션 이렇게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3-4가지만 써주세요. 기초 제품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레티놀 사용. 모공, 탄력, 색소 침착까지 관리하는 만능 성분이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제가 알려드린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선크림.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매일매일 발라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돼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숙면을 더 신경 써야겠다. 레티놀을 써보고 싶다. 매일 선크림은 꼭 발라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1년 뒤 거울 속에서 더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피부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이번 영상처럼 쉽고 누구나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피부 좋아진 습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 공유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피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짝꿍 조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